도심을 굽이쳐 흐르는 무심천과 함께 수천 년 역사의 흔적을 품은 도시 청주. 현대적인 도심 속 여기저기 독야청청 세월을 버틴 선조들의 정취가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오랜 세월을 살면 상처의 흔적인 흉터가 많이 남듯 긴 역사를 가진 청주에는 전쟁의 흔적인 오랜 성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름의 부모산성이 있습니다. 해발 232m 높이의 부모산, 경부고속도로 청주 나들목과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나들목 사이, 부모산 등산로의 이정표를 따라 정상을 향해 20-30분 걷다 보면 산봉우리를 굳건히 둘러싸고 있는 부모산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자리 잡은 모유정, 부모산만큼이나 남다른 이름, 그 숨은 속뜻이 궁금해집니다. 여기에 있는 연못은 부모산성의 맨 그 꼭대기 쪽에 있는 모유정, 어머니 모자에 젖 유자를 써서 어머니의 젖과 같은 그 샘 우물이다 이렇게 알려져 내려왔습니다. 부모와 같은 산, 어머니의 모유와 같은 샘. 과거 백성들이 이 산에 입은 은혜로운 설화에서 그 이름의 유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때는 임진왜란, 부산으로 쳐들어온 왜군에 의해 부산진과 동래성이 함락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의 관군은 속수무책으로 패하고 임금은 도성을 버리고 몽진하던 처참한 상황. 이를 타개한 건 나라와 내 고장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분연히 일어난 의병들이었습니다. 1592년 음력 8월 1일, 불과 3,600여 명의 의병들이 외적이 점령한 청주선을 탈환하니 이는 임진왜란 최초로 빼앗긴 성을 되찾은 승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의 주역으로 의병장 조헌, 의승장 영규대사, 그리고 부모산과 모유정 설화의 주인공으로 300여 년간 알려져 온 박춘무가 있었습니다. 청주성을 탈환하고 그 일대인 부모산, 당시 이름인 아양산에 인근 마을 주민과 의병을 이끌고 들어가 진을 쳤다는 박춘무. 청주성에서 패한 왜군의 잔당에게 갑작스레 포위당해 식량과 식수가 부족한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숲속에서 잠시 눈을 붙인 박춘무의 꿈에 지팡이를 짚은 백발 노인이 나타나 호통을 치며 소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이에 정신을 차린 박춘무는 군사들과 소나무를 뽑았고 그 아래에서 샘물이 솟아 군사들의 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사기가 오른 군사들은 방심하던 일본군을 기습하여 물리쳐버리고 샘물이 솟은 산이 죽어가는 군사들을 도와주심이 어버이의 은혜와 같다고 하여 부모산이라 부르고 우물을 모유정이라고 불렀다고 전해왔습니다. 이처럼 설화 속에서 거론되어 온 부모산성과 모유정. 우리는 실제 역사서에서는 성의 이름만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왕조 대표 지리서의 하나인 신증동국 여지승락, 권15 청주목 고적을 기록한 부분에 언급되는 부모성. 기록에서는 부모산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관아의 서쪽 15리에 있는데 돌로 쌓았고 둘레가 2,427자, 성 안에 큰 못이 있다. 지금 성벽은 허물어졌다. 그리고 이 성 자체가 넓은 청주 평원을 여기서 한눈에 다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드넓은 미호천 유역의 청주 평야에 우뚝 솟은 부모산. 그 봉우리를 둘러싼 부모산성은
하나의 본성과 능선을 따라 지어진 세 개의 보루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가 세 자식을 거느린 모양새로 보이기도 합니다. 돌로 쌓은 높은 채성벽과 보축성벽을 가진 부모산성. 이는 대표적인 신라의 축성 방식이며 다른 지역에 있는 신라산성에서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사다리나 줄을 매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든 신라 쪽에서 아주 특이한 방어력이 우수한 그런 석축 산성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문의 형태인데, 현무식 성문은 신라 축성 방식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방어에 특화된 성문 양식입니다. 바깥쪽 성벽이 깎아지른 절벽으로 된 성벽 위쪽으로 문길을 만든 형태로 적이 쉽게 성문을 부수거나 들어갈 수 없는 구조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아랫변이 50cm, 높이가 50cm 되는 정삼각형의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로 이제 물을 빼면은 바깥에서 낙수면이 생깁니다. 물이 떨어지면서 패어나가는 곳이 생기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다시 견고하게 벽을 아래쪽에다가 덧댔습니다. 그래서 바깥쪽 한 10m 이상까지를 돌로 겹겹이 쌓아놓은 그런 시설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부모산성의 성 안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출수구의 모양은 여타 다른 신라의 수구들과 유사한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산성이 신라의 산성이라는 또 다른 근거입니다. 신라의 산성 부모산성. 하지만 성터에서 출토된 여러 유물들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 부모산성 발굴 당시 성안의 건물터와 성문터, 우물 등에서 여러 신라의 유물들이 출토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삼국시대 유물도 확인되었습니다.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에 또 접경이 돼가지고 신라와도 이게 전투가 이루어지고 한때는 고구려하고도 이게 전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서 자웅을 겨루던 시기, 그 중심에 있던 부모산성. 특히나 본성 주위에 세워진 보루에서 신라의 석축이 아닌 백제의 토심 석축 방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토심 석축 방식이란 성벽의 내부를 토성으로 쌓아 올리고 외부를 석축으로 마감하는 형태로서 토성의 단점인 내구성을 보완하고 석성의 단점인 공사기간과 높은 비용을 보완할 수 있는 신라의 석성과 구분되는 백제의 축성 방식입니다. 백제의 그 사비 시기에 많이 나오는 소위 인장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장을 찍듯이 북자라든지 혹은 큰 대자라든지 백제의 방위명을 나타내는 부모산성에서 출토된 여러 생활 유물들, 그 중에 백제의 인장화는 백제의 수도였던 웅진, 사비 및 다른 백제의 주요한 지방산성에서 출토되는 인장화와 같은 종류로서 부모산성 일대가 백제의 주요한 지방행정구역이었음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구려의 화살촉이 출토된 것과 근방의 정북동 토성, 비중리 석조 삼존불 좌상으로 미루어 보아 한때 부모산성이 고구려의 세력권 안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이 성벽은 신라가 다시 점령하고 이쪽에 서원 소경을 설치하고 통치했던 가장 중심지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쪽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돌로 고쳐서 쌓아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삼국시대를 지나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러 부모산성은 서원 소경이 설치된 신문왕 5년쯤엔 신라의 영토로 완전히 편입되었으며 경덕 왕 때인 757년에는 청주 일대가 서원경으로 승격되며 삼국의 최전방으로서
전장의 중심이었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신라 때는 쓰다가 삼국이 통일한 다음부터는 부모산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쟁 때는 최일선 적이라 가지고 성을 운영을 했는데 평화 시에는 저게 필요가 없잖아요. 세월이 변하고 통치 거점이 변화한 평화의 시대. 동쪽의 우암산과 상당산성이 축조되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산성. 이후로 차츰 사람들에게 잊혀졌지만 그 안에 과거를 잊지 않고 품어온 부모산성은 우리에게 역사적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모산성에 대한 역사 유적에 대한 연구를 좀 더 해서 이걸 시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좋은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이걸 잘 정비해야 되겠다. 그 은혜가 어버이 같다 하여 불려진 부모산. 맹목적인 어버이의 사랑처럼 부모산성은 우거직 숲속 저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수천 년 동안 묵묵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